자, 그리고 이번에는 뭘 보셔야 되냐면 신속통합 계획 방식에도 보면 잘 보세요. 첫 번째는요. 무조건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신통도 마찬가지고 모아서도 마찬가지인 뭐냐면 무조건 첫 번째 새로운 사업 할 때는요. 공모 형태래요. 공모. 10군데 신청하면 한 두세 군데 뽑아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왜? 10개를 신청했는데 두 군데만 뽑아주니까 욕하는 곳은 8곳이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차를 하고 나면은 욕 듣고 이어서 2차를 바로 해요. 그 2차를 해서 또 뽑다 보면 또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잘해줘도 욕 들어붙는 거예요. 그 뒤로 바뀌는 게 뭐냐면 공모 형태가 아닌 자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동의서 받아와. 그리고 그 뒤에 우리한테 신청해가 뭐냐면 주민 제한이에요. 그래서 신통도 그렇고 모아탄도 마찬가지고 뭐가 있냐면 이번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공모 오래 하고요. 공모 내년에 딱 하고 나면 그 뒤로부터 너희들 하고 싶으면 그때 들고 오세요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신통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선정되는 신통 관심 있게 보시면 좋아요. 왜? 지금 옛날에 신통한다고 해서 동의서 받고 하다가 신통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요. 최근에 뭐가 됩니까? 진행이 다 돼서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아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면목 7구역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면목동 69-14번지 쪽에 1차 신통으로 지정된 곳인데 그게 첫 번째 재개발할 때는 가격대가 안 올라갔어요. 투자금도 한 4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던 곳인데 어느 순간 1차 뭡니까? 신통 지정되는 순간 가격이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신통은 뭐가 문제입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실수요자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뒤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수요자들이 거기에 들어오고 살까요? 안 살고 그냥 가격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서히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서울에서 최고의 규제는 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A급지들은 내가 그 강남이나 용산이나 이런 데 규제하는 건 이해해야 되는데 야, 재개발 구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하는 건 너무 강하다. 라고 해서 지금 약간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적합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거 풀어주는 순간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지금 딱 1차 후보지로 진행된 곳이 이제 조합 설립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경기 안 좋아지는데 경기 지금 좀 회복되고 있잖아요. 재개발은요. 조합 설립이 안 되었다가 조합 설립 딱 하고 시공사 선정 딱 하잖아요. 요 짧은 8개월 가격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규제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내가 봤을 때는 정말 그래요. 일부 사람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저도 말로만 들은 건데 매수자, 매도자가 서로 경매 잡아 넣어가지고 뭐 경매 낙찰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피한다 하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임대주택 하시는 분들 있죠. 그것도 거래가 돼요. 그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건 면목동 69-14번지 쪽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거래 금액이 옛날 실제 투자금 2억 5천까지 가다가 지금 2억 선에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분명히 이번에 조합 설립하고 내년 돼서 시공사 딱 뽑으면은 분명히 면목동은 가격대가 많이 뛸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내가 사라 마라 말을 못하는 이유가 저거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좋아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지금 구역에서 제일 관심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저는 그레이트 한강이라 해서 제일 관심 있는 데는 압구정이죠. 근데 하지만 너무 비싸요. 못 사죠. 그런데 대신에 이제 그나마 사면서 앞으로 좋아질 곳이 딱 어디냐면 1번이 마포구고요. 2번이 강진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작구에서 흑석동을 제외한 나머지하고 강동구.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관악구. 그리고 또 가격이 좀 저평가 보니까 구로구, 금천구 쪽. 그 순으로 내가 봤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진짜 좋죠. 이게 마포구 공덕 A 같은 경우는 공덕동 가보시면은 딱 아시겠죠? 여의도에는 대다수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 연봉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직장 다니고 있는 곳인데 그 애들 어디 사냐? 여의도에 살까요? 공덕에 마포에 살까요? 마포를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매매가 높고요. 전세가 낮아요. 집이 노후화돼가지고. 그래서 다리 하나만 딱 건너면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공덕동이에요. 또 용산 한남동 지나가지고 넘어오면은 또 공덕동이에요. 그 내가 봤을 때 진짜 공덕동하고 아현동은 정말 가져갈 만한 아파트고, 이번 장 안 좋을 때 마레프가 집값이 엄청 빠졌잖아요. 예. 근데 지금 가격 회복되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될 거, 장이 안 좋을 때는요, 항상 2000세대나 3000세대짜리 있죠. 큰 대단지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다들 3000세대 되면은 급매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갑자기 한 100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도 사는 사람 몇 명이냐? 두세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지일수록 급매물 나오게 되면 그 중에서도 초급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샀던 금액 그대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또 인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장이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보시면 일단 대단지부터 거래량이 많이 증가돼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정말 이번에 마포구에서 앞으로 좀 뭡니까? 마레프를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지만 당분간 그 인근 지역에 아현동에 있는 공공재개발을 제외하고는 공급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보면 공덕동과 아현동 쪽이 괜찮다고 보고, 그 중에서 마레프도 좀 약간 보유의 가치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가져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면목동 69-14번지 쪽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그래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투자 금액이 지금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선이고, 말 그대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아니면 이 애들은 가격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분명히 보십시오. 토지거래 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장이 살아나면서 조합 설립하게 되고 시공사 선정하게 되면 금액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